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각국의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폴란드와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잠수함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 국가의 잠수함 전력 강화 사업과 그 배경까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난 7월 17일이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사업 규모는 어떻고 추진 배경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디젤 잠수함 3척을 2034년까지 구매하겠다. 이런 구매 의향서를 발표했어요. 이게 또 지금 확실히 사겠다는 구매 제한서는 아니고 현재는 이런 잠수함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국가에 레터를 보냈는데 현재 11개 국 또는 잠수함 관련 건조선수가 나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도에서 있었지만은 지금 폴란드는 인접해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로부터 굉장히 안보 불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인접한 칼리닝그라드라는 그 러시아 영토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해군력을 굉장히 증강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폴란드도 이런 러시아 세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군을 키우겠다. 그래서 잠수함 3척을 구매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폴란드도 그렇고요. 캐나다도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캐나다는 비교적 평온한 나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미국에 이제 안보를 많이 의존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해안선이 세계에서 가장 길어요. 이런 국가로 해군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해군력은 장기간 걸쳐서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잠수함 같은 경우는 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잠수함은 돈은 약간 적게 들지만은 강력한 그 전투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가성비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이 8 내지 12척의 잠수함을 구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현재 뭐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이런 6개 국가 정도가 나도 이 팔 의도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각국이 잠수함 전력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전에서 이 잠수함 전력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가 흔히 가성비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격은 싼데 성능은 우수한 거. 그래서 이제 잠수함 전력은 해군 전력 중에서 가성비가 좋다 그래요. 이런 예가 이제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영국하고 독일은 해군력이 8대2 정도의 독일이 열세였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해서 독일이 유보트를 만들었어요. 유보트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유보트가 영국의 상선을 격침시키고 또 주요 항구를 공격함으로써 영국을 거의 전쟁 항복 직전까지 몰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 잠수함이라는 전력이 대단히 무시무시하구나. 그래서 각국의 이제 잠수함 전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2차 대전 말경에 디젤 잠수함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항공기하고 항공모의 발달됨에 따라. 그래서 2차 대전 말기에는 핵잠수함을 개발했어요. 그런 핵잠수함은 진짜 잠수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 위에 안 올라와도 필요할 때만 올라와서 적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잠수함. 특히 이제 이 최근의 잠수함은 여기다 핵무기를 싣기 때문에 국가 전략무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핵전쟁을 억제하는 이런 중요한 국가 전략무기로 성장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잠수함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중진국, 그런 선진국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빨리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을 발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잠수함의 경쟁력 또 잠수함 전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좋은 얘기가 나오기를 바라겠죠. 근데 이 우리나라 잠수함은 해외 도입 30년 만에 정말 세계에 자랑할 만큼 명품 잠수함을 만들어냈어요. 잠수함 성능은 주로 한 3가지, 4가지 정도로 측정을 하는데 첫째, 얼마나 조용하냐. 잠수함은 소리를 내면 저게 들통나요.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가장 정숙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도산한창호함, 삼천토보 도산한창호함은 세계에서 가장 정숙한 잠수함으로 우리가 손꼽을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독일에서 214급 1,800톤짜리 잠수함을 확보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같이 훈련했는데 우리가 더 중요해요. 그다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반향 타일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물질을 개발해서 내외부로 나가오는 소음을 차단했고 또 어리바샤 할 때도 굉장히 조용히 어리바샤 때는 굉장히 소리가 크거든요. 이런 소리도 굉장히 줄였고 그다음에 이제 400m 이상 들어갈 수 있는 HY 100강을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잠수함은 어뢰, 기뢰, 미사일 이 세 가지가 주 무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모든 잠수함은 어뢰하고 기뢰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잠수함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단창호함은 순항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도 가지고 있고 물속에서 지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탄 미사일도 쏠 수 있어요. 이런 탄도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은 전 세계 오직 유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수함을 확보했다는 우리의 큰 자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젤 잠수함이 일반적으로는 물속에 들어가서 스노클이란 충전을 하지 않고 물 위에 올라오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게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우리 잠수함은 3주 이상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최장 가장 오래 견딜 수 있는 디젤 잠수함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캐나다하고 폴란드 이런 데 경쟁에 돌입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국제 경쟁력이 상당히 우수하다. 지금 진행하시는 앵커분께서도 상당히 자부심을 느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근식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